안녕 이지식 국어 친구들, 이번 주 내 맘대로 현대시에서 만나볼 작품은 나희덕 시인의 땅끝이야. 우리 나희덕 시인의 작품은 지난달 교과 독서 시간에 실수라고 하는 작품으로 만난 적이 있었어. 이 실수라는 작품은 절에서 스님에게 빚을 빌렸던 그 실수에 대한 일화를 수필로 작성을 했었고, 선생님은 이분에 대해서 아마 수업 시간에 개인적인 애정을 밝힌 적이 있었을 거야. 선생님의 선생님이었던 분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에피소드들이 많았고, 오늘도 사심을 담아서 우리 선생님의 시를 열심히 한번 해설을 해볼게. 자, 일단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 친구들이 미리 읽는 내용이야. 그래서 작품뿐만 아니라 선생님 옆에 작가에 대한 소개도 항상 실어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더 작가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작품을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뒤에 있는 이 12페이지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작성을 하는 내용이야. 선생님이 매번 수업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화자와 상황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 작품에 대한 분석력이 점점 나아지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주에도 열심히 작성을 해줘.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13페이지랑 14페이지는 선생님이 해설하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아직 12페이지 작성이 안 끝난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작성을 다 한 이후에 선생님 해설 들으면서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 자, 땅끝이라는 이 제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제목을 봤다면은 아마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전라남도 해남이라는 지명을 떠올릴 거야. 그런데 우리가 땅끝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육지의 끝이나 길의 끝과 같이 나아갈 수 없는 한 발자국만 내디뎌도 추락하는 장소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길과 육지를 우리 인생으로 비유를 해보면 땅끝은 모든 길의 끝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시에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절망의 끝에도 무엇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아마 작품을 좀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은 선생님 지금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작품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 자, 일단 이 시는 총 3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편집상 약간 오류가 있어서 4연으로 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자, 요게 1년이고 2연이고 그리고 뒤에 3, 4연을 묶어서 3연으로 볼게. 자, 일단 1년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라는 내용이 1년이야.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화자가 무엇을 보기 위해? 노을을 보기 위해서 그네를 탔다라고 했어. 그런데 노을이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다라는 것은 노을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만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라는 게 1년의 내용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에서 1년은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린 시절의 화자에게 있어서 노을은 어떤 거냐면 앞에 붙은 수식어가 고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꿈과 이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이 노을이 어떻게 됐어? 바로 어둠에게 잡아먹혔다라고 이야기했어. 즉, 화자가 생각하는 꿈과 이상과 동경과 이러한 것들이 좌절된 거야. 이루지 못한 거지. 자, 이때 화자가 이 노을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탔다라고 했어? 그네를 탔다라고 했어. 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상으로 향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네에 대해 매달려 있잖아. 그네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높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앞뒤로 흔들릴 뿐이야.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산 너머라고 하는 노을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산 너머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일종의 장애라고 볼 수 있어. 자, 이 장애물을 그네를 타고 넘어가지 못했어.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화자는 결국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삐걱삐걱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그냇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꿈과 이상이 좌절된 후에 느끼는 절망감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삐걱삐걱 떨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문장은 그냇줄이 흔들리는 모습을 청각적인 심상, 삐걱삐걱이라는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절망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떨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은 여태까지 살면서 크게 좌절을 맛본 적은 없었을 것 같아.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좌절? 아니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루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 가고 싶은 대학 또는 이루고 싶은 꿈,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꿈이 좌절되었을 때 위태로움을 느끼는 것, 그리고 절망감을 느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1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꿈과 이상을 추구하다 좌절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화자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자, 그럼 2연의 내용을 살펴볼게.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이라고 했어. 우리 아까 1년에서 화자가 생각하는 꿈과 이상이라는 노을을 이야기했는데, 2연에서 이야기하는 나비도 노을과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어. 화자가 쫓는 대상, 꿈꾸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에 취해서 화자가 가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이야.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라고 했어. 그래서 어릴 때 꿈과 이상을 쫓아서 땅끝을 찾아갔지만, 이때 갔던 땅끝은 진정한 끝은 아니었다, 절망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러나라는 우리가 역접, 자, 여기에서 보니까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시상의 전환, 어렸을 때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가는 건데,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그러니까 앞에서 어릴 때 갔었던 이 땅끝은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서 갔던 이상적인 공간이라면,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현재의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삶의 공간이고, 또는 살면서 겪는 인생의 절망이라고 할 수 있어.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라고 했어. 자, 어떤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되냐면 이런 거야. 땅끝이야. 여기가 땅끝이야. 땅끝이고, 땅 바로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있어. 그리고 화자는 현재 바로 이 땅끝에 서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지. 파도는 끊임없이 땅을 먹으면서 들어온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이 막바지에서 살기 위해서 화자는 어떻게 한다? 뒤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어릴 때 내가 아름다움에 취해서 찾아갔던 땅끝과 다르게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땅끝은 절박한 인생의 절망을 의미하는 거고,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뒷걸음질 치면서 절망적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애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2연에서 보니까 2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몇 번씩 겪게 되는 절망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현재 절망적인 상황까지 지금 시상이 전환이 되면서 과거에서 현재로 오고 있는 거지. 자, 이제 3연과 4연을 살펴보자.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때? 더 나아갈 수 없어. 더 앞으로 나아가면 바닷물이야. 이제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이라는 거지.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는 위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즉 원하지 않았던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전환 접소가 나왔어.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자, 앞부분까지 이 땅끝에 서 있는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뭐였어? 정서는 절망이었어.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라고 했어. 위태로움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 마이너스, 부정적인 요소 안에 플러스가 있다라는 거 어떤 거야? 바로 역설적인 표현이야. 자, 이렇게 역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이지 않는 말을 통해서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진실이 무엇이야? 바로 절망 속에서 우리는 삶의 희망을 발견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자,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땅끝은 즉 절망적이지만 이 땅끝은 젖어 있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땅의 끝이기도 하지만 무엇이 시작된다? 바다가 시작되는 공간이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절망적이지만 희망을 품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바로 이 땅끝이 가지고 있는 위태로움 속의 아름다움이야.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내가 비록 땅끝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절망 끝에서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끝에서 또 새로운 희망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 나는 땅끝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3년의 마지막은 절망 속에서 깨달은 삶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여기서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잠깐 여기 선생님이 정리했던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멘트 한번 들어보자. 땅끝은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중의적이라는 것은 한 단어가 2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지명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나비를 쫓듯 땅끝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환상 속의 아름다운 공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3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이연 여기 마지막에 땅끝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 절망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땅끝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단어가 이 시에서 어떻게 중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 여기까지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자, 이제부터 시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 시적 화자는 난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땅끝에 서 있는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의 상황은 땅끝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 절망에 빠져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태도와 정서는 희망과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시의 주제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깨달은 역설적인 희망이야. 우리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거 한 번만 다시 볼게.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라는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희망이지. 자, 이 시의 특징 첫 번째는 구체적인 지명을 모티프로 활용했어. 우리가 전라남도 해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 이것을 땅끝이라고 또 부르거든. 자, 이거를 시에서의 모티프로 활용을 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야. 자, 두 번째는 어린 시절 과거에서 현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가 꿈과 이상을 가지고 그것이 현재 좌절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희망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땅끝이라는 이 단어의 중의성을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 과거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을 추구하다 좌절했어. 그래서 화자의 정서는 절망이야.
그런데 중간에 보면 그러나 라는 시상이 전환이 됐지. 그래서 현재는 절망에 빠져 있는 거고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 현재 그런데 절망 속에서 삶의 희망을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화자의 정서 변화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나이덕 시인의 땅끝이라는 작품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아직 정리가 덜 끝난 친구들은 영상 중간에 멈추고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하시고요. 선생님이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음성으로 해놓고 선생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필기에만 집중하는 친구들,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설 내용을 들으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